네, 안녕하세요. 대동은석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일단 9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여러분들 진짜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마무리 이제 한 2달 남짓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6월에서 환상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고, 그 환상을 확실하게 깨워주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몇 년 동안 치러진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19.1%는 처음이었어요. 그거는 평가원에서도 자기들도 놀랐다고 했고, 모든 선생님들도 놀랐고 학생들도 놀랐을 겁니다. 6월 달에 1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2, 3으로 떨어진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와는 또 반대로 6월이랑 비슷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1등급을 유지했거나 아니면 3등급을 유지했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6월 달에 비해서는 쉬웠던 이유가 지문의 내용은 고만고만합니다. 결국 내가 어휘를 가지고 구문 능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는데, 이제 선지에서 조금 디테일을 놓치거나 너무 과다하게 내 생각이 집어 들어가게 되면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마치 작년에 역대급 1.4%를 기록했던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살짝 떠오르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평가원은 1등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등급의 비율을 6% 정도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지금 몇 퍼센트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못하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3에서 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문제가 6개, 7개가 나왔기 때문에 1등급은 쉽게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늘 2등급을 맞는 사람들은 80점 이상을 맞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1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들 문제에서 오랜만에 빈칸 4문제가 탑5를 차지했으니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말은, 남은 기간 동안 짧게는 지난 3년, 좀 길게는 지난 5년 동안 6월, 9월 평가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표현 때문에 이 정답이 되는 건지, 어떤 전개 방식으로 글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는, 같은 해 6월, 9월에서 나왔던 정답의 근거가 늘 사용됩니다. 특히 이번 6월 달에 나왔던 21번, 24번 오답률 탑10에 들어갔고요. 문제가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두 가지 대립 구조를 두고 두 개가 결국은 하나다라고 만들어내는 대립과 변증이라는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오답률 1위, 2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빈칸 문장 왼쪽에 not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항상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 문장 왼쪽 오른쪽에다가 아니다에 해당하는 부정어를 두고 학생들에게 not을 놓치면 너 반대 보기를 선택할 거야 라고 내주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가원은 여러분들의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력을 물어보는 거지 절대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하지만 이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지양하셔가지고 본문에 없는데 맞겠지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을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숲이라는 게 다양하긴 하지만 다양하다고 해서 빈칸일 필요는 없습니다. 빈칸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본문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숲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어떤 영국에 있는 산림청에서 drained, fertilized, fenced, extensive areas, wetlands to, 거기에 나오는 문장, 가만히 문제가 없는 습지를 숲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바꿔놓은 거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느껴지지 않지만, 글 마지막 5줄에서 however를 통해 가지고 생태학자들이 괜찮은 습지를 굳이 억지로 숲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했다.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매력적인 오답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거, 숲이 좋다고 해서 다른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라는 그대로 옮겨주는 정답 5번이었고, 안타깝게도 오답률이 78.2%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33번, 34번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문에서 빈칸에 정답이 나온다는 걸 꼭 염두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문제만 제가 더 언급을 하자면 오답률 2위 같은 경우인데 아마 제가 장담컨대 평가원에서 이게 2위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본문에 주어진 어떤 새가 장식하는 기술이 좋다라고 선택한 학생이 53.7%, EBS 기준으로 53.7%를 차지했는데, 자, 이 문제와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랑 너무너무 비슷한 게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animals라는 상위 개념이 나왔어요. 그 동물들은 다양한 패턴을 발전시켜서 manipulate perception, 요 세 글자가 글쓴이의 의도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평가원에서 아주 좋아하는 전개 방식입니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말을 해놓고 빈칸의 주어는 듣도 보도 못한 greater power birds, 동물에서 새로 빠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전달하는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조작하고 바꾼다. 정답 2번 인식의 편향 그대로 찾으면 되는데 너무 디테일한 걸 읽다 보니까 이 새가 하는 행동 중에 자기 주위를 decorate, 치장하고 장식한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4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 6월 모의고사에서도 32번에 두 번째 문장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등장인물이 나왔다. 첫 문장은 무조건 필자의 의도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빈칸으로 옮기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이상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기출되진 않았지만 뭐 인강이나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A와 B에 대한 대립 구조예요. 그럼 A가 좋다라고 빠지거나 B가 좋다라고 빠지거나.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21번, 23번, 24번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문제가 출제된 게 조금씩은 달라요. 자, 23번 경우를 보면 주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지만 전기문을 쓰는 사람은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지 않는다. 즉 A와 B는 다르다에서 끝났어요. 첫 번째 문장에 different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평가원의 글쓰기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좋다, 나쁘다, 이 두 개는 같다, 다르다,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23번 주제 같은 경우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은 다르다. 정답, 다르다가 답이었어요. 21번에서 그리고 24번에서 많은 학생들이 애를 좀 먹었는데 특히 24번이 제목 문제 치고 역대급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거의 70% 육박하는데요. A와 B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A와 B가 서로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 살고 있었던 수도승들이 self-imposed isol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부과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다. 근데 중반부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monastic lives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가 나와요. 자기들은 혼자 고립된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더 큰 사회를 위한 거래요. 자, 우리는 이게 모순이다라는 내 상식을 접근하지 마시고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사회와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건 사회를 위한 거다. 반대되는 내용이 동시에 등장하는 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디태치하고 어태치라는 단어가 동시에 선제에 들어가 있다. 이게 특이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에 변증법으로 나온 문제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 이번 수능에 어떤 형태로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수능에 빈칸에서 네 문제가 나왔던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남의 의견을 살짝 존중하듯이 보여주다가 다시 그러나를 통해서 내 의견으로 돌아오는 양보, 재진술, 그 구조도 수능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0문제, 1000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최근 3년 정도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근거가 뭔지 다른 내용의 지문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를 꼭 확인할 수 있으면 범위가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영어도 다른 글이라고 읽어가면서 전개 방식이 똑같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지금 3, 4등급을 계속 받고 있고 그래도 나는 2등급을 좀 뚫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20번에서 24번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고 해석본 보고 이거니까 이게 답이었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걸까? 그 문장에서 중요한 시그널을
찾아서 한두 문장만 찾으면 정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잘 달려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나는 아직 부족해요 라는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시간은 오지 않을 거니까 내가 부족한 거 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해석 연습하시고 어휘 파악하시고 빈칸 문제에 나와 있는 혹은 모든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근거를 자기 걸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 가서 날개 달고 훨훨 날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 나머지 수능 치는 그날까지 꼭 화이팅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